축구, 라스칼라, 그리고 밀라노. 유학 시절을 떠올리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이탈리아다. 훌륭한 선생님을 소개받아 밀라노에 갔는데 마리아 칼라스와도 공연한 적이 있는 니콜라 타레즈 선생님이었다. 그때 선생님 연세가 이미 88세였다. 그럼에도 눈에서 광채가 났고 정정하셨다. 내가 평생 뵐 수나 있을까 싶을 만큼 대가인 분이셨다. 이탈리아어를 전혀 할 줄 몰라서 걱정이었는데 함께 갔던 형들이 통역을 해주겠노라 했다. 선생님 앞에서 노래를 시작했다. 고등학교 때 서수용 선생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때가 생각났다. 내가 부른 노래는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아리아,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었다. 이막에 나오는 노래로 남자 주인공인 네모리노가 부르는 곡인데 파바로티는 물론 성악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불러봤을 유명한 노래였다. 노래를 끝내고 나자 선생님이 몇 살이냐고 물으셨다. 여기 나이로 18이라고 대답했다. 지금 당장 데뷔해도 좋을 만큼 훌륭한 실력을 가졌구나. 할아버지가 손주를 대하듯 따뜻한 목소리였다. 그러곤 또 물으셨다. 존경하는 가수가 누구냐? 파바로티요. 그래, 파바로티 좋은 가수지.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그랬는지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왔다. 오페라 가수도 좋지만 사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양한 노래를 부르는 콘서트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건 쉬운 일이야. 쉬운 일이라고요? 갈라 콘서트에 설 수도 있지.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눈이 3배쯤은 커졌다. 머릿속으로 엄청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당시 3테너로 불리며 클래식계의 어벤져스와 같았던 파바로티, 도밍고, 카레라스가 함께 무대에 올라 콘서트를 연 적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떠오른 것이다. 나도 그들처럼 될 수 있다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자 내 눈은 금세 제자리를 찾았고 심장 박동도 평소대로 돌아왔다. 쉬운 일은 쉬운 일인데 유명 에이전시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학생인 내 신분으로 유명 에이전시에 들어간다는 건 요원한 일이었다. 물론 실력도 더 키워야 했다. 선생님은 이후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선생님을 만나면서부터 콘서트 가수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해졌다. 밀라노에는 꿈의 극장 라스칼라가 있었다. 라스칼라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가극장인데 우리나라의 예술의 전당 같은 곳이다. 라스칼라와 예술의 전당은 배경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지만 최고의 음악가들이 서는 무대라는 점만은 공통적이다. 라스칼라는 18세기에 지어진 건물로 오페라의 거장 베르디가 활약했던 곳이며 지휘계의 레전드 토스카니니가 예술감독으로 재직했던 곳이기도 하다. 두오모 광장에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라스칼라 극장에 나온다. 인상적인 건 라스칼라가 유압적으로 두드러지는 건물이 아니라 마치 자연스러운 풍경인 듯 주변과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다. 처음 라스칼라를 찾아갈 때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은 전경을 상상했다. 누가 봐도 랜드마크와 같은 위용을 자랑하고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눈앞의 라스칼라는 거리의 일부이자 거리의 일상인 것처럼 거기 있었다. 그래서 더욱 정이 갔는지도 모르겠다. 이렇듯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라스칼라조차 조화롭게 품는 곳이 바로 밀라노였다. 무엇 하나 뾰족하게 두드러지는 것이 없었고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방치되어 있지 않았다. 시간의 아름다운 손길이 구석구석 녹아있는 도시였다.
역사와 전통이라는 단어가 밀라노만큼 잘 어울리는 곳이 또 있을까 싶었다. 햇빛 아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라스칼라를 보며 언젠가 나도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날이 올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황홀했다. 상상에 젖어 하염없이 라스칼라를 보고 있는데 누가 내 어깨를 톡톡 쳤다. 뭐라고 말하면서 자기 손을 내밀었다. 나도 따라서 손을 내미니 뭔가를 손바닥에 올려주며 비둘기에게 주라는 신용을 했다. 이탈리아 사람은 친절하구나. 낯선 외국인에게까지 비둘기 모이를 나눠주다니. 라스칼라를 보는 것만큼이나 그 사람을 보면서 감탄했다. 심지어 비둘기에게 모이주는 사진을 찍어주기에 이탈리아 사람은 진짜 친절하다고 또 한 번 감탄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그는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이었다. 기어이 내게서 1유로를 가져가고야 말았다. 빼앗기다시피 돈을 줬는데도 이마저도 행복했다. 바보같이 실실 웃음이 새어나왔다. 밀라노의 공기 속에는 사람을 무장해제시켜 행복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만 같았다. 밀라노는 이후로도 자주 다녔다. 도시 전체가 예술작품 같은 곳이라 어느 골목을 들어서도 좋아서 구석구석 엄청나게 쏘다녔다. 밀라노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또 하나 있다. 그 전까지 형들과 늘 함께 다니다가 처음으로 밀라노에 혼자 왔는데 숙소를 미리 예약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평소 형들이 짠 일정대로 따라다니기만 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게 많았다. 유럽은 해질 무렵부터 일찍 문을 닫는 가게가 많다. 밀라노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리 늦은 시각도 아니었는데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다. 부랴부랴 숙소를 찾아 나섰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난감했다. 고민 끝에 밀라노역 근처로 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 근처엔 꼭 여관이나 모텔이 있으니 밀라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과연 예상대로 모텔이 몇 곳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곳을 선택했다. 다행히 방이 하나 남아있다고 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방값을 지불했다. 그러나 행운은 여기까지였다. 좁은 나무 계단을 올라가 열쇠로 방문을 연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살풍경한 방 안에 1인용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수술실인 줄 알았다. 조명마저 어두웠다. 자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장기 적출을 당할 것 같은 공포영화 속 한 장면이 실제 상황으로 일어날 것만 같은 방이었다. 겨우겨우 침대에 눕긴 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저녁을 굶은 터라 배도 고팠다. 다시 프런트로 내려가 근처에 먹을 만한 것을 파는 곳이 있냐고 물었다. 길 건너편에 피자집이 하나 있다고 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모텔을 나섰다. 피자집은 불이 켜져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아는 이탈리아 말이라곤 마르게리따 피자가 전부였기에 그것과 맥주를 한 잔 시켰다.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등 뒤가 따가웠다. 돌아보니 가게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를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그 피자집은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축구를 보는 사랑방 같은 곳이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호프집에 모여 축구를 봤던 것처럼 말이다. 이탈리아는 축구광들의 나라다. 더욱이 밀라노엔 세계 최고의 클래스를 자랑하는 유명한 명문 축구팀이 두 곳이나 있다. AC 밀란과 인터 밀란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그 두 팀이 경기를 하는 날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눈은 내게 이렇게 묻고 있었다. 넌 어느 편이냐? 신중하게 대답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까딱 잘못 입을 열었다간 목숨이 위태로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광적인 훌리건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이 실제로 여러 건 있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그날 행운의 여신은 축구 경기로 한창 분위기가 달아올라 있던 자그마한 동네 피자집에서 내 편을 들어주기로 결심한 듯했다. 입은 멍하니 피자를 뜯고 있었지만 내 두 눈은 그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을 선명하게 알아보았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듯 강렬한 포스를 내뿜는 레드와 블랙, 단 두 가지 컬러로 이루어진 옷. AC 밀란의 유니폼이었다. 사방에 보이는 것이라곤 온통 AC 밀란 유니폼뿐이었으니 내 대답도 당연히 정해져 있었다. AC 밀란 굿. 사람들이 우르르 내게로 몰려왔다. 어깨동무를 하고 술을 권하는 등 세상 그렇게 친근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금세 두 번째 난관이 닥쳤다. 어떤 선수를 좋아하냐는 것이다. 비록 이탈리아어라곤 마르게리타 피자밖에 모르는 나였지만 희한하게 그때는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생존 이탈리아어가 트이던 순간이었다. 행운의 여신이 또 한 번 내게 미소를 보냈다. 나름 축구팬이라 자처하는 나인지라 축구 선수들의 이름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AC 밀란에는 데이비드 베컴을 비롯해 말디니, 호나우지뉴, 카카 등 쟁쟁한 선수들이 포진해 있었다. 그러니 그들의 이름을 말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두 번째 테스트에 통과하자 그들은 이제 나를 완전히 동네 친구처럼 대하는 듯했다. 얼싸안고 함께 응원을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행운의 여신은 세 번째에도 내 편이었다. 아무래도 앞으로 밀라노에서 일어날 행운을 그날 하루에 몽땅 몰아주는 것 같았다. AC 밀란이 경기에서 이긴 것이다. 작은 피자집은 순식간에 광란의 축제 현장이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게 타오르는 환호의 불길에 휩싸여 새벽까지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동이 터올 무렵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지금도 밀라노 생각을 하면 입꼬리가 피자 치즈처럼 위로 쭉 늘어난다. 떠올리기만 하는 것으로도 내게 웃음을 주는 곳이다.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꼭 다시 가고 싶다. cielo